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포항 2021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현재 상황 진단,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2021년) 포항시 전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붉은색이네요. 왜 붉은색일까요? 안 좋아서 붉은색인가요? 아니죠. 보통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오를 때 붉은색이고 빨간색이니까. 부동산도 오를 때 붉은색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2021년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장이 포항 지진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어요. 포항하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지진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조금씩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포항에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제 이제 일어났었냐면 포항에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2017년 11월 15일 날 그때 이제 좀 큰 지진이 발생했죠. 막 뉴스에서 막 난리 나고 그 지진이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도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었고, 야 서울은 괜찮냐 하면서도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울산에 있는 제 지인분도 느꼈다고 했었고, 그게 예. 이제 포항에서 시작된 지진이 이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이 생겼겠어요.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벌써 3년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3년. 빨리 이게 머릿속에서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약간 불안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맞아요. 최근에도 예, 어느 지역이 포항이 네. 꺼져 있죠, 땅이.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포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속출했었거든요. 장표 같이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예.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을 과연 사도 될까 하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미분양이 심리적으로. 언제부터 있었냐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3년 내리 계속 미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양하면 미분양. 16년부터 계속 미분양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소화를 쌓이기도 시키기도 하고. 하고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몇 년도 있었다고요? 17년도예요. 근데 미분양은 16, 17, 18인데 그 중앙에 지진이 빵 난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그런 불안 요소는 더 컸겠네요. 장난 아니었겠죠, 사실. 그냥 있던 집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포항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가 있죠? 당연히 포항 제철이죠. 그렇죠. 거의 뭐 꿈의 직장, 그렇죠. 신의 직장, 여기는 철밥통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진짜 쟁쟁한 분들이 가는 회사이기도 했죠. 지방에서 정말 똑똑한 분들이 이제 갔었는데 그 산업 자체가 좀 위기가 그동안 많이 왔었죠.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그 철강을 이제 제공하는 그 업 중에서 조선업도 있고요. 네. 또 자동차업 그런 곳에 이제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관련 산업들 자체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조선업이 이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포항제철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공감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대표 일자리가 네.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매년 초마다 이제 트렌드 책을 사보면 제 4차 산업이 오고 3차 그러면은 산업, 네. 지금 철강은 3차 산업이라서 앞으로 뭐 좋아질 기미가 자꾸 없다고 하고 뭐 인공지능 이런 걸 자꾸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미래가 더 안 보이니까 더 막막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당장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막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연봉은 매년 동결되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그게 어렵다는 게 뉴스로만 듣다가 네. 내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또 잘못하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 보면 뭐 사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네. 심리적인 압박이 컸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8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8년 전 가격 현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야, 8년 전 가격, 이 현재 가격이랑 참 가격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뭐 잃어버린 이 문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게 일본이죠. 있죠? 네. 잃어버린 일본. 20년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네. 뭐 위기 때마다 한국은 곧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을 이제 비유하면서 거 봐봐봐. 포항은 지금 저렇게 됐잖아. 소도시는 다 인구들이 줄고 서울로 다 올라가고 뭐 제3차 산업들 제조업들은 다 안 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도시가 없어질 수도 있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죠, 사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한번 살짝 보면 진짜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현재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이 됐어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매매 가격이 반등을 해서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2020년 뭐 초중반까지 가격하고 2012년 12년. 그 중순하고 가격하고 지금 거의 같거든요. 그렇네요. 실제로 네. 오르고 내리는 변동폭은 있었겠지만 실제 치수로 보면 13년, 딱 8년 전에 네. 가격하고 동일하다 볼 수 있네요. 네, 뭐 한 3년 동안 쫙 올랐다가 3년 넘게 4년 동안 내려서 뭐 합쳐보면 거의 8년 동안 제자리였다라는 거죠. 8년 동안 지금 다른 도시들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연봉도 사실 2012년도에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초봉하고 예. 지금 현재 초봉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는 뭐 3천만 원대였으면 지금은 5천만 원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실물 자산들도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포항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서울은 13년부터 거의 뭐 상승을 했잖아요. 현재까지 거의 뭐 100% 상승. 100%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야, 포항은 13년부터 사실 제자리인 거 보면 포항이 잃어버린 8년이 사실 포항에 있는 분들한테 참 암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도 이제 뭐 회사들이 있거든요. 본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게 뭐 본사인지 지사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곳에 이제 발령받아서 서울에 가서 뭐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서울에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포항에서 계속 있으면서 집을 또 똑같이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포항은 제자리였다. 근데 서울에서 집 산 사람은 한 3억 주고 샀는데 6억이 됐고 5억 주고 샀던 거는 지금 10억을 넘었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의 극과 극이네요. 한 번의 선택으로 극과 극이 된 거네요. 그냥 뭐 자산의 크기가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봉 그 벌어서 매달 돈 조금씩 저축해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3, 4년 일반 직장인들. 가정에서 뭐 쓸 거 다 쓰고 남는 비용으로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저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남는 사람들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지 않고 맞아요. 항상 부족해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죠. 또 요즘은.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외벌이가 또 더 많아요. 그렇죠.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있으니까 한 명은 열심히 일하고 한 명은 이제 그냥 가정을 이제 보시는 케어하고, 경우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서울은 집값이 좀 비싸니까 그렇죠. 아둥바둥하면서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집 가격에서 일단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어떤 금융에 대한 또는 재테크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오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말이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포항에 계신 분들이.
8년 동안 제자리에서 이제 조금 상승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말이 돼? 말이 돼? 포항이란 작은 소도시가 이 가격이 말이 돼? 말이 돼? 이런 그리고 이 얘기를- 단기간에 6천만 원 오른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살까 말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이미 내가 놓쳤구나. 게임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그렇게까지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은 이제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그냥 결론 내리고 이건 잠깐 올랐지만 또 곧이어서 또 지역 경기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잠깐 어떻게 투자자들이 와서 조금 뭔가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그냥 올라간 거고 좀 시간 지나면 분명히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제 포항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 실생활에 이제 와닿아 있는 부분들이고 또 포항에 계신 분들은 이건 완전히 진짜 현실이죠. 그렇죠. 자, 출발해볼까요? 네네, 한번 가보죠. 예.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봐야 될 건 뭐냐면 미분양 추이를 체크해봐야 돼요. 일반인들은 불필요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자, 포항제철의 올해 작년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마일까? 그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떨어질 거야. 뭐 그런 것까지 조사한다니까요. 와. 근데 정작 미분양률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체크해볼 생각을 안 해요. 이것만 해봐도 되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잘 보자고요. 포항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요 위에 녹색깔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고점 찍고 내려간 게 언제부터예요? 16년 딱 초죠. 1월부터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럼 미분양이 증가한 게 언제부터예요? 미분양도 똑같이 16년 1월에 네. 딱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야, 어떻게 이럴 수 너무 있죠?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편도 그렇고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딱딱딱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교하게 맞아서 저희가 네. 꼭 짜고 친 것처럼 너무 잘 맞아 있네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쭉 해서 정말 야 미분양이 너무 적어졌는데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보면 현재 거의 그래도 없다가 아니 있다가 좀 딱 줄어드는 시점은 확실히 2000년 1월 초반이라고 볼 수 있네요. 3월 네. 정도. 네. 20년 초부터는 그렇죠. 정말로 미분양이 다 사라졌다. 그 많던 미분양이 한 방에. 그리고 그럼 시세가 딱 반등하는 시기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죠. 와. 뭐 그러면 미분양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네요. 90%는 맞아 떨어진다. 90%나? 네. 그러면 다른 공모보다는 차라리 미분양 공모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부동산에서. 네,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 추이만 보면 결론이 바로 나오죠. 결론은 간단해요. 앞으로 포항의 리스크는 제로다.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포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제로다. 제로에 가깝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은 제자리일 수는 있겠으나 예. 떨어질 확률은 제로다. 저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그 포항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팍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망이죠. 네. 이거는 완전 희망. 리스크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지지변이 과거보다 뭐 10배 높은 수준을 발생한다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만 아니라면 뭐 무난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좀 가볼까요?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포항의 신축 니즈는 지금부터다. 이제 지금부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점점 많이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왜냐면 지금 미분양 난 것들을 이미 다 사갔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 내가 옷을 팔아요. 예. 작년에 팔았던 게 지금 엄청 남아있어요. 재고가 엄청 남아 있었던 거죠. 얘는 신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팔린 거예요. 쉽게 따지면 아울렛에 있는 옷이 싹 팔렸다고 볼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백화점에서 신상을 딱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아울렛에 가도 신상이 하나도 없어. 예.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기에 올라왔고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극도로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신축이 될 수 있는 또는 네. 분양을 한 아파트가 어떤 게 있는지 아. 혹은 앞으로 뭐 신상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주 물량을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죠. 제가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네. 2021년 1월 달부터 앞으로 네. 3년 동안 네. 입주를 할 아파트들을 쭉 체크해 보니까 네.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21년 5월 달에 입주할 게 우연동에 있긴 한데 얘는 임대 아파트예요. 아,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아파트죠. 임대로만? 8년 동안 임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패스. 패스. 그러면 좋아요.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입주하는 아파트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래프상 보면 21년까지. 21 없는데요? 그럼 22년까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22년까지도 없는데요? 그럼 총 몇 년이죠? 총 앞으로 2년 남은 건데. 2021년 공급이 거의 제로다. 2022년 공급이 제로다. 2023년이 되어야 이제 입주가 있지만 사실 그 아파트,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23년이 되면 저렇게 많이 또 입주를 하니까 포항이 떨어지겠구나가 아니라 네. 저 아파트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관심의 대상이 계속. 프리미엄이 막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입주하는 순간이 왔을 때 매매가는 사실은 더 올라가고 왜 지금 당장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진짜 완전 신상 아파트가 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3년이 지나야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인기가 더 있을 것이고 매매가는 더 올라갈 거고 다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가는 영향을 약간 줄 수 있겠죠. 그 정도라는 거죠. 그거 외적으로는 지금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공급은 그렇죠. 미분양도 없고 입주 물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가 5천읍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남부가 있고 북구가 크게 두 구가 있는데 예. 좀 북구에 남구에서도 약간 오른쪽에 5천읍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곳은 공급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죠. 낙후됐군요. 근데 그곳에 이름을 딱 보면 힐스테이트 포항이에요. 이름이 아주 이쁜데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맞아요. 포항이 앞에 붙는 것보다는 뒤에 붙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포항. 거의 그냥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 이름이에요. 저게 딱 그렇죠. 브랜드에다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을 그대로 박아버렸거든요. 그렇죠. 뭐 입지는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뭐 세대수도 크고 해서 예. 뭐 가격만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면 뭐이 친구는 뭐 무난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는 다 있거든요. 옆에 네. 이제 뭐 마트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상권들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거든요. 어. 뭐 학교도 있고 인근에도 아파트들이 있고 네, 바로 옆에 뭐 이제 상권들이 다 있어서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 더 지나서 2023년 7월 달쯤 되면 이제 등량동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침 도시 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스퀘인시아인가? 그것도 이제 아파트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뭐 위치가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브랜드만 좀 약하고 대신에 이제 흥해읍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쪽에 초곡지구에서도 좀 더 위쪽으로 되는 안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고 브랜드도 떨어지긴 하는데 워낙 지금 좋은 시기에 분양을 지금 한 거라서 타이밍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이미 다 분양이 완판된 거거든요 이미. 네. 이제 입주를 한다는 네, 개념이잖아요. 입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요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핵심 중심지에 있는 포항에는 없네요. 보면 포항 내부의 핵심 중심지에는 뭐 굳이 따지면 중심지가 뭐 등량동 정도면은 네. 정말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뭐 2군 입지 그래도 도심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을 이제 지도에 표기해 보면 이제 요쪽이 남구고 예.
요 위쪽이 북구인데 북구. 내에서도 도심에서 좀 떨어진 흥해읍 쪽에 이제 하나 있고 서희라는 서희 거. 건설이 네, 있는 등량동에 이제 아까 아침 아침 도시인가 좀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좀 오래된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도심이죠. 예. 옛날부터 이제 많이 살았던 도심에 이제 힐스테이트 포항. 포항을 한다. 요게 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여기 입주하는 거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있던 분들 일로 안 가거든요. 네. 여기로도 안 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좋아하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입지도 떨어지고 상부선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뭐 분양에 관심을 좀 가져야면 확실히 힐스테이트 포항에 제일 1순위로 관심을 갖긴 해야겠네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좋죠. 무난하죠. 또 포인트를 또 잡아줬네요.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시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오르는 거지?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왜 시세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사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거의 다 했죠.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안 오르면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안 오는 게 더 불안할 정도로.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왼쪽이 매매 지수고 네네. 오른쪽이 지금 전세 지수네요. 맞아요.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기도 하네요. 네, 일단은 매매가 먼저 상승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집을 막 사들인다고 해서 전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집을 많이 사게 되면 임대로 내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전세가 안정이 돼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또 올라가느냐? 지금 보면 2020년 초부터 매매가가 올라갔고, 그렇죠. 거기서 몇 개월 지나서 지금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내놓으면서 전세 가격에 그냥 불을 지핀 거예요. 그 영향이 매우 커요. 전세가 그 없어지기 시기도 시작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천천히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최근 포항의 전세 가격은 확실히 좀 규제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법 영향이 있죠. 그러면 지금 요까지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 앞에 있는 그래프가 보고 싶거든요. 랭군이 앞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여주세요. 그건 제가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프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8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오르기도 했으니까. 네. 아니 어떻게 3억짜리가 4억이 돼요.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결론부터 한번 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들 바쁘잖아요. 결론은 두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잖아요. 그렇죠. 포항 부동산 오를 확률은 99.9999999%다. 9999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100%를 주고 싶었는데 혹시 모를 자연재해 재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한 거죠. 야, 저 9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있는데 야, 이 장표만 봐도 포항분들은 어떨까요? 이 장표를 봤을 때 오를 확률이 99.9999%라고 하는데 근데 뭐 그렇지만 랭군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 말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들 근거 그 근거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아닌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의 몫이네요. 저희도 사실은 그 근거를 믿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대상이 똑같아요. 저 그렇죠.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